지난 대선 국면 당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던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아래에 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측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었는데 법원이 오늘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 때 이 의혹이 불거지자 어이없는 얘기라며 의혹의 실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뒀을 때입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고발장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을 만들어 관련 증거와 함께 김 의원에게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이없는 얘기라며 문제가 된 고발장을 괴문서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당시 대검에서 고발장 작성이 이뤄졌고 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2020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듬해 9월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돼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는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이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며칠 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고발장이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제보자 조성은 씨는 JTBC와의 공개 인터뷰에 나서 김웅 후보로부터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고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김웅 후보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뚜렷해졌지만 당시 윤 예비후보 캠프는 거꾸로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사건 폭로 전 만났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 판결에선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당시 손준성 검사장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점들이 더 주목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손 검사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요. 범죄 정보를 취합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는 이 손 검사 윗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손 검사는 지난 정부 때 좌천이 됐다가
정권이 바뀌고 승진을 거듭해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승진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재판부는 또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도 판단했던데요. 재판부는 손 검사가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조직이 움직였다는 건데요. 손 검사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이 실명 판결문이나 고발장에 인용된 판례, 또 고발 대상인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신상 정보를 검색해 본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몇 시간 뒤 이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이 자료들이 김웅 의원에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게 손준성 검사장 한 명이 했겠느냐, 뭐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또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죠. 네, 당시에도 손 검사 혼자서 이런 일을 했겠느냐, 뭐 그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판단하진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재판부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이 시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또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지금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장은 오늘 실형이 선고됐는데 김웅 의원은 왜 기소도 안 된 겁니까? 당시 김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미래통합당 후보였을 때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니어서 공수처가 아닌 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나졌지만 법원은 오늘 이에 대해선 그 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만 서로 공범 관계인 이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